자,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1911년 1월 1일 처음 맞이한 새해에 일본의 교토 히노대 신문에서 신년 부록으로 발행한 한 게임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수정 구슬, 블루 마블링 같은 보드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게임. 콜롬비아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로 일본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고 예상되는 이 게임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땅 따먹기나 벌칙을 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요.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일본의 치밀하고도 악랄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게임판을 직접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보시죠. 일출신문 조선 쌍육. 여기서 쌍육은 주사위 두 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쌍욕이 나옵니다. 자, 총 21칸이고요. 이 안에 정말 이 내용이 분노를 자아내는 내용이 많은데요. 신라의 공선, 신라 시대 때부터 조공을 바치던 나라다. 이게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뿌리 깊은 식민사관이 깔려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참아볼게요. 네, 또 이 그림 정말 화가 납니다. 뭐죠?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귀 무덤인 건데요. 이총이죠, 이총. 네, 승리했다는 어떤 기념으로 완전이라네요, 삼은 그림을 그러니까 떡하니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중에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는 술을 먹어서 해롱해롱거리는 사람들,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지는 술을 먹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조선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문명국의 선진적인 일본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야만적이고 뒤떨어지는 내용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미지로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최종 승리 코스가 일본에 병합하는 문서를 읽는 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총독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조선을 강제 병합했다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그리고 우길승천기와 함께 그려진 내용이 만세라는 내용으로 꼴 지점에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일출신문 조선 쌍육은 일본인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조선 침략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외 침략의 정당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교육한 셈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다시는 이런 놀이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는 일은 단호하게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녹화 끝나고 같이 불태우죠. 네.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이때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고노다로 외무상이 내놓은 정말 어이없는 대답. 봐야 됩니까, 이거? 저분은 참...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식민지 가해국이 할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동.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망언 정말 숱하게 있어왔죠. 지난 2017년 미국 조지아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바로 이때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요.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요. 왜 이런 연기만 날 시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한 분은 또 해주셔야. 아니 무슨 욕바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하는 본인도 열받을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죠.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더 상처를 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발언이죠. 여전히 일본은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일부 인정해 한일 관계가 호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을 했는데요. 이래가 좀 난간을 당하는 참혹한. 그리고 약 1년 뒤인 1992년 7월 6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은요 1차 위안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그리고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還元、強圧によると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
さらに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과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한 또 거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쵸.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일본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민간 업체와 일본 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최초로 사과는 하긴 했지만 약간 알맹이가 부족한 담화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해졌습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자 고노 담화로 조금씩 관계 회복 중이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고요. 6월에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흑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한 일본.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